네, 대표 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를 보시면 문제 몇 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개수로 잘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제 무단 침입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답니다. 뭘로 받았겠습니까? 네, 주거침입죄로 받았겠죠. 주거침입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끝났는데 이제 판결 확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여기에 대한 주거침입죄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법한 어떤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다 이제 졌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퇴거하지 않은 채 주택에 거주했다. 자, 그럼 나가라고 이제 했겠죠. 당연히 주거침입 자체가 이제 죄가 됐다라고 한다면 의사에 반해서 들어왔는데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퇴거 불응죄가 되는 거냐?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뿐, 자, 다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요, 주거침입죄하고요. 원래 이게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요, 침입 시에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퇴거 불응죄는 일단은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는데 침입 시에는 평온하게 들어옵니다. 침입 시에는 평온하게 들어왔다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주거침입죄로 가는 거고, 평온하게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이제 안 나가면, 나가라고 하는 의사표시 뭐 명시적 묵시적이든 뭐 관계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안 나가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퇴거 불응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사안을 보시면은 이미 주거침입죄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들어올 때는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뭐 했다는 거야? 의사에 반해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와서 있어가지고 이미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이제 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다음에 퇴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뭐 했다?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거죠. 의사에 반해서 들어왔다. 근데 이게 이 뒤에 계속해서 안 나가고 있다. 이 퇴거 불응죄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퇴거 불응죄는 평온하게 들어왔을 때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냥 어차피 이제 여기서는 끝났으니까 요 상태에서 지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죠. 요 지점 한 번은 다 끝났으니까 이 사람이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이미 그냥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안 나가는 죄일 뿐이니까 새롭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퇴거 불응죄만 되는 것이고 또다시 주거침입 행위라고 하는 건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제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지 않고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앞에서 행위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절단이 됐다는 거고 이제 분리가 됐다는 거죠. 절단이 아니라 분리가 됐다는 거고 뒤의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들어와서 계속 들어와 있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이건 또 하나의 별도의 주거침입, 별도 주거침입죄가 또 성립한다. 이렇게 봤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를 보겠습니다.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만한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자, 이제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판례가 이제 가장 이제 또 우리 주거침입죄에서는 가장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일단 초인종 판례를 먼저 보시고요. 이 초인종 누른 것만으로는 사람이 누가 있냐 없냐라고 할 때 이 초인종만으로는 뭐가 된다. 요거는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거침입죄라고 하는 것이 보호법익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상의 평온.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초인종 누른 것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사실상의 평온을 깨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하는 거,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평온이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판례가 이제 뭐예요? 얼굴만 들이미는 사건. 얼굴만 들이밀은.
들이민 사건. 그래서 몸 전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몸 전체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것 자체로 또 뭐가 될 수 있다. 사실상의 표현을 했다면 이게 기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맞고요. 자, 다를 보겠습니다. 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답니다. 소유권과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긴 내 집이야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 요거는 안 된다. 지금 뭐 그런 거죠. 안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유자가 있고 이제 여러분 이게 뭐 분쟁이 계속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소유자가 있고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 요 임차인이 설령 이제 임대차 기간이 다 지나 가지고 나갈 기간이 뭐 한 3개월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소유자가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직접 들어가는 거.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현재 상태가 사실상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요 상태인데 이거를 깨는 행위.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소유자, 즉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뭐 하게 되죠? 예, 요거는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쟁도 지금 계속되고 분쟁이 없어도 지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판인데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다. 네, 그렇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남의 집에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자,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가버리고요. 왜 그랬죠? 예. 왜 그랬을까? 자,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지금 뭐가 안 나와요.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이제 하면서 부득이라고 되어 있죠.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뭐가 된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자, 일단은 우리 구조 자체가 우리 형법 총론에서의 개념이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셔야죠.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구속요건적 행위가 있죠. 남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뭐가 된다? 주거 침입죄. 남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주거 침입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해당을 하는 건데 실제로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평온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갈 때에는 이 평온을 깨칠 만한 그러니까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간다. 특별한 목적 없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집안 이 사람들이 놀래겠지라고 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인식만 있더라도 뭐가 되겠습니까? 주관적 구속 요건이 인정될 수 있죠. 즉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일단은 뭐 수돗물이 안 나오고 이 사람이 또 더군다나 여러분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무조건 남의 집에 들어갈 수는 없죠. 네, 남의 들어갈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사건을 아마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피해자가 여기 이 윗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그 상수도관의 밸브를 일단 잠궈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우리가 인정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 정당행위라고 하는 거는 정당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유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예,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은 우리가 법학을 공부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가 넓게 이제 이렇게 어떤 법적인 표현을 쓰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은 충분히 우리 판례에서도 대법원도 그럴 수 있겠네라고 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맞고요. 자, 그러면은 1번만 가번만 틀렸네요. 그래서 2번 정답은 1번입니다.